61페이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있죠. 높이 제한 같이 보시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제한 먼저 가로 구역에 의한 높이 제한 이렇게 나와요. 자, 가로 구역이 나옵니다. 우리는 용어 하나하나가 다 새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예. 용어 하나하나가 다 새로워요. 지금 여기 가로 구역 단위의 이제 높이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가로 구역은 뭐냐면 이렇게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 여기에 가로 구역이에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A라는 가로 구역이 있고 B라는 가로 구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 사방이 도로로 둘러싸여진 일단의 대지를 가로 구역이라 그러고요. 원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기준은요, 가로 구역 단위로 하는 거예요. 예, 가로 구역 단위로 이 가로 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높이를 정해요. 이렇게요. 그래서 가로 구역 단위로 높이를 제한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예. 그러면 A라는 가로 구역에서 지을 수 있는 높이하고 B라는 가로 구역에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가로 구역 단위로. 예.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가로 구역에 의한 높이 제한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넘겨 보시면은 허가권자의 지정 공고에 의한 높이 제한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최고 높이라는데 최고자는 지워주세요. 최고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높이 지정 공고하고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을 단위로 해서 건축물에 역시 최고자는 다 지워주세요.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그래서 가로 구역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 2번 가로 구역별 높이 제한의 완화. 허가권자는 가로 구역의 최고 높이 역시 최고자 지워주시고 높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역시 최고자 지우고 높이를 완화 적용할 수가 있고,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른 별도 높이 지정. 이 3번이 시험 문제예요.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른 별도 높이 지정. 예.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자, 같은 가로 구역인데요. 자, 같은 가로 구역인데 요 건물은 쇼핑몰이야. 요 건물은 양로원이야. 어느 건물을 더 높게 지을까요? 같은 가로길이라 해도 쇼핑몰이겠죠. 만약에 양로원을 갖다 한 15층 지었다. 15층에 사시던 할머니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야. 계단을 걸어서 이제 15층에 내려와야 돼요. 1층 내려왔는데 아차 싶어. 뭘 하나 두고 내려왔네. 틀니를 두고 내려왔네. 다시 또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답니다. 예. 동일한 가로 구역 안에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로 2번 특별시, 광역시, 조례에 의한 높이 지정.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요, 가로 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최고 높이, 최고 높이를 조례 정할 수 있다. 우리 최고자도 지워주시고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고 이제 법에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것을 1조권이라 그래요. 1조권 그럽니다. 예,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는 거 1조권이에요. 흔히 1조권이라 그러는 건데 1조권은 먼저 전용 주거 지역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1조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도 지역은 다 외워야지만 공부하기가 쉬워져요. 그렇죠?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그 높이를 제한하는 1조권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정북 방향 격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옆에가 인근 대지가 또 하나 있고 되겠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여기가 이제 기존의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쪽에 기존의 건물이 있고 요쪽을 이제 북쪽이라 그러고요. 여기를 이제 남쪽이라 그러고 이제 새로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요. 요 인접 대지 경계선 있죠.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물을 지어야 돼요. 왜요? 항상 기존 건물이 우선이야. 새로 짓는 건물은 기존 건물에 그늘이 지면 안 돼.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짓게 만드는 거. 일정 거리를 띄어서. 이제 건물 이렇게 지어요. 이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은 항상 북쪽에서부터 점을 찍어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지어야 돼. 이것을 정북 방향 격리라 그래요. 어디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지어라. 띄는 거 기준점은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라. 새로 짓는 건물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요.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을 띄어서 짓는 거예요. 9m를 초과하는 높이는요. 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서 지어야 돼. 그럼 이렇게 계단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해가 뜨는 거야. 해. 그러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환해져? 여기가 환해지죠. 여기는 기존 건물 입장에서 남쪽이지. 남향 건축물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짓는 건물은 어디서부터 띄는 거야? 북쪽에서부터 띄면서 북쪽에서부터 떨어지면서 건물을 지어야 돼. 정북 방향 격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건물이 우선이에요? 기존 건물이. 기존 건물이 있으면은 인근 대지의 건물을 지을 때는 기존 건물에서 일정한 거리를 뛸 때는 어디서부터? 북쪽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면서 새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기존 건물 입장에서는 자기의 남쪽이 환해져. 남향 건축물의 일조권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이때 이 건물은 모든 종류의 건축물이에요. 모든 건물이에요. 주택이 하나잖아. 모든 건축물, 주택이든 상가든 모든 건축물이 있을 때 하여튼 새로 짓는 건물은 북쪽에서부터 띄어서 격리, 떨어지면서 건물을 지어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남 방향 격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뛰면서 건물 짓는 건데 이것은 대규모 신축이 있을 때 그리고 정북 방향
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를 했을 때, 요랬을 때는 반대로 띄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 임의적이야. 할 수 있다야. 임의적입니다. 이것은요. 할 수 있다. 임의적.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대규모 신축이 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동네에 모든 건물을 다 때려 부시고 전체를 다 새로 짓는데, 그러면 기존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원래 정북 방향 격리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존 건물의 일조권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북 방향 격리했잖아. 그러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건물 지을 때는 그냥 반대로 띄워도 괜찮다. 남쪽으로 띄워도 괜찮다. 기존 건물 다 때려 부시고 전체 건물을 새로 지으니까 기존 건물 없죠. 그랬을 때는 정남 격리도 할 수가 있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제 3기 신도시를 만든다. 그랬을 때는요. 다 신축이잖아. 그랬을 때는 정남 격리도 가능해. 그 다음에 이 정북 방향 대지 소유자, 이 건물 소유자가요. 저는요. 밝은 걸 싫어해요. 저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이러면서 정북 방향 격리 안 해도 된다고 합의가 됐을 때는요. 정북 방향 대지 합의했을 때는 정남 격리도 가능하다. 예, 그렇죠.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이 나왔어요. 일조권도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주 안 나와요. 건축사 시험 문제라서. 공동주택의 일조권, 주택의 일조권, 공동주택 일조권은요 딱 한 줄만 시험에 2번 나왔어. 딱 한 줄. 상업지역 중에 중심 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만 딱 시험에 딱 한 줄이 2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 누님 아파트 사세요? 예.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동의 아파트가 있잖아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띄어서 짓고 있죠. 다 일조권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동이 있을 때 동과 동사의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동거리라 그래요. 인근 동간의 거리, 그렇죠? 인근 동간의 거리, 인동거리라 그래요. 이런 인동거리 제한이 다 있는데 얼마나 뛰냐 하는 것은 건축사 시험에만 나오고 중개사 시험에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 얼만큼 뛰는 거에 대해서는요. 근데 이 인동거리가 있을 때 이 인동거리를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지을 때 적용하지 않아요. 아니 왜 중심상업지역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 동과 동사의 거리를 띄어서 지으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짝 붙여서 지을 수 있냐. 바로 중심 일반 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주상복합아파트는 바짝 붙여줘도 된다는 거예요. 예, 인동거리 제한 없이 붙여도. 그래 우리가 왜 주상복합을 지을 때 보면은요. 주로 어디다 지어요? 강변 옆이나 넓은 도로변이나 공원 앞에다 짓죠. 혹시 여러분들 보라매 공원 아시죠? 보라매 공원 바로 앞에 주상복합이 쫙 들어서 있어요. 왜? 앞에가 공원이니까 자연적인 일조권이 확보가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조권만 있으면은 굳이 일조권 확보할 필요도 없고 원래 법적으로 중심 상업이나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공동주택 지을 때 동과 동사의 거리를 띠라는 규정을 적용 안 하니까 바짝 붙여 지을 수는 있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근데 바짝 붙여 지으면은 일조권이 확보가 안 되니까 분양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자연적인 일조권이 확보가 되는 데가 넓은 도로판에다 짓거나 아니면 공원 앞에 짓거나 강변 옆에 지으면은요
인동 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예? 법으로서는 문제도 없지만 일조권은 확보가 되지. 그래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거기 보라매 공원 안에요. 보라매 공원 안에 보라매 시립도서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보라매 공원 안에 보라매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요. 애들이 공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이 다 중개사 공부한다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중고생들이요.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날짜를 알고 있어요. 왜 그날 되면 자리 다 빈다고. 예. 그래서 보라매 시립공원에 가면 왜 이렇게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는 이제 신림동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일요일 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줄 자료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라매 시립도서관에 이제 공법책들 이렇게 들고 자료 정리하려고 이렇게 저도 공부를 해야 정리를 해야 되니까 바뀐 거. 그 내가 쓴 공법책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요. 가서 책상에 놓고 밖에는 커피 한 잔 마셔야 될 거 아니야. 하면 그 어떤 아저씨 이렇게 와서 전 말을 거는 거예요. 혹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냐는 거예요. 그 뭐 공부를 하긴 하지. 예, 해요. 그랬더니 공법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랬더니 아니 어려울 텐데 그래서 내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는요. 그래서 내가 뭐 어렵나?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가 가르쳐주겠대. 공법 공부하는 방법을. 그때는 제가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얼굴도 안 알려졌을 때야. 그래서 공법은 이해 위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옳은 얘기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시립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우리 흔히 터줏대감이라고 있어요. 몇 년씩 거기서 공부해서 그분들의 특징은요. 그 수의 아저씨하고 친해요. 하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요. 책이 보통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신참이 보통 들어오면 신참이 공부하러 온 것처럼 보이면 와서 말을 걸고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그분을 합격시켜서 내보내고 다음 또 본인은 계속 거기 지키는 거지. 본인은 시립도서관 계속 지키는 거고 매년 신참들 도면 이제 합격시켜 내보내시는 분이에요. 네. 거의 무슨 뭐 홍반장님 같으신 분이 항상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시립도서관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이렇게 저도 계속 하고 자료도 정리하고 하는데 야, 이 보라매 시립도서관만 해도 이 근처 보라매 공원만 가지고도 우리가 공법에서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원에 접해 있는 대지는 뭐예요? 2m가 접하지 않아도 공원 쪽으로 출입할 수 있으니까 맹지가 아니고 건물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원 앞에 있는 몇 개의 당시에도 몇 개의 거기 주상복합이 있었거든요. 저 주상복합은 바짝 붙여서 지어도 자연적인 일조권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공원 앞에다 짓는 거고 공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요. 예. 그래서 중심 상업하고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주상복합을 지을 때 바짝 붙여 지어도 된다. 그래도 일조권은 확보하고 싶어서 공원 앞이라든가 넓은 도로변이나 강변 옆에다가 주로 짓더라는 거지. 이것만 시험에 나왔어 그냥. 요 한 줄 2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동 거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건축사 시험이고 그래서 그게 시험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에서는 첫 번째 줄에 가로만 밑줄 치면 되겠죠. 그렇죠?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속하는 것은 제외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제외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있죠.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언급된 적이 없어요. 건축사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가로 3번 보세요. 규정 적용의 특례. 그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건축사 시험에 나온다 그래서 제가 기초과정 때 강의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혹시 그 우리 선생님이 잘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러시는 분도 계셔요. 저 잘 알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지금 뭐 중개사 시험 1회 시험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고요. 건축사 시험에만 나와요.
저 원하면 제가 언제든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만에 하나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규정 적용의 특례,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1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그냥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한번 요 정도까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시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예.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요. 이게 이제 101동 아파트고요. 여기가 102동 아파트야. 근데 우리 채광창이란 말 나오잖아요. 채광창이 바로 발코니를 말하는 거예요. 발코니 같은 거. 채광창. 채광창이 이쪽으로 나와 있대. 이렇게. 그럼 101동하고 102동은 같은 쪽을 바라보고 있죠. 이럴 때가 제일 가까워. 폭이 여기 4m만 되면 돼.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 가서 보시면은 옆 동하고 내가 사는 동이 같은 방향으로 발코니가 나왔다 그러면요. 바짝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일조권 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요 뒤에 103동이 이렇게 있는데 103동이 채광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3동을 막고 채광창 앞에 있는 게 뭐예요? 101동이죠. 요 거리는 103동 높이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돼. 103동이 만약에 40m면 얼마 띄어야 돼? 20m는 띄어야 돼. 근데 이게 계속 바뀌었어요. 예. 옛날에는요 이걸 갖다가 저 103동 높이만큼 띄라 그랬어요. 103동 높이만큼 띄라고 그랬어요. 예. 예전에는 이 높이만큼 띄라 그랬거든. 그다음 뭐 0.8배 막 그래. 지금은 2.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계속 바뀌어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왜 어디야 저기 미사 신도시잖아. 미사. 그렇죠? 하남 미사 있잖아요. 미사. 거기 혹시 지나갈 때 혹시 그 옆에 아파트 지어놓은 혹시 보셨어요? 빽빽하게 지어놓은 거. 너무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느낌이? 엄청 붙어 있죠. 차라리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는 조금 더 넓게 좀 이렇게 떨어져 있죠. 좀요. 예전에는 조금 있잖아요. 그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한 배 뛰라 그랬을 때 한 배, 1배. 그래서 앞에가 딱 막히는 다른 동이 있고 뒤에 동은 딱 한 배 떨어지라고. 예. 그러다가 이걸 0.8에 좀 가까워지죠. 그러면 대지 안에서 조금 더 많은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2.1 이렇게만 시켜놨다고요.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1조권 치면은 되는데 나라에서 좁은 대지 안에 많은 아파트를 공급해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겠다.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깝게 지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는 게 있어요. 재건축을 해야지 언젠가는 저 아파트. 그렇죠? 40년 후에는 생각 안 해 우리는. 당장 짓는 게 중요하잖아. 40년 후에는 그때는 뭐 내가 그때 뭐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뭐 상관없어 그냥. 그게 바로 일산하고 분당이에요. 분당하고 일산 그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거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봤더니요. 재건축해서 10층짜리를 부시면은 20층은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높아지면은 더 넓게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지 면적은 똑같은 대지 안에서 예? 더 층수를 높이게 되면 옆에 건물하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 안에 동일한 대지 안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줄어들죠.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이거 분양해 주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 예. 처음 지을 때 대지 안에 빽빽하게 지어놨는데 이걸 재건축을 하면서 2배 이상 층수를 높이고 싶으면은
인동거리 건축법을 지켜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재건축하고 나면은 진짜 하기도 힘들겠지만 법률 규정을 만약에 완화해서 재건축하고 나면 옆동과 옆동은요 거의 다 이제 다 그늘이고 다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치챈 사람들이 이제 분당이나 일산 있는 사람이 분당, 일산 신도시 옆에 다른 신도시 들어서잖아요. 그걸로 빨리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제 동생이 일산에 사는데 형 왜 우리 일산 아파트는 아파트 값이 안 오르지? 살기 너무 좋은데. 살기는 좋은데 거기 재건축을 할 수가 없지 않냐? 부수고 새로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야, 그 인동거리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는 거지. 나 잘 모른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예. 안다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형은 왜 부동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모른다 그래? 공인중개사무실에 물어봐라.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인동거리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1조권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있잖아요. 지문 딱 3개만 5번 나왔어. 자, 지문 3개 뭐야?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격리를 하여야 한다. 요거 2번 나왔고, 공동주택일 때는 중심 상업 지역과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인동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요거 2번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아까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권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나왔고 시험에. 예.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리고 이런 것은 나온 적이 없어요. 예. 자, 여기까지가 우리 기초서에 나오는 건축법 전부 다네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주택법하고 이제 농지법을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주택법과 농지법. 그래서 주택법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워낙 개정이 심해요. 주택법은 봄이 되면은 봄 이사철 있죠. 주택법 바꿔. 그리고 뉴스에 계속 나와. 9시 뉴스에. 그다음에 한 9월 달쯤 되면 또 가을 이사철이라 그래서 또 바꿔요. 뉴스에 또 계속 나와.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부동산 관련 뉴스의 절반은 주택법 뉴스고요. 나머지 절반의 절반이 재개발, 재건축 뉴스예요. 예. 저는 뉴스 나올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어저께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다음 날 바뀐다고 텔레비에 나와봐. 다 새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택법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계속 개정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지금 이제 기초과정 때는 개념 위주로 보고 1, 2월 달에도 개정될 부분들은 좀 빼고 공부할 거예요. 주택법은요. 그래서 주택법은 이제 한 4월, 5월 지나서 개정이 어느 정도 다 끝나잖아요. 그때 이제 개정된 거 추록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워낙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작년에는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5번인가 바뀌었어요. 법 시행령 시행 15번.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요? 예. 그러면 저는 공부 진짜 많이 했겠네, 그렇죠? 바뀔 때마다 공부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치매에 안 걸린대요. 하도 머리를 많이 써서. 예. 치매에 안 걸리는 직업군이요. 바둑 기사, 프로 바둑 기사 치매 안 걸린대요. 도박사라고 있죠, 도박사. 치매 안 걸린대, 머리 하도 많이 써가지고. 사기꾼 치매 안 걸린대요, 머리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직종, 공법 선생 치매 안 걸립니다. 예.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주택법과 농지법 꼭 결석하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